군병사가 병원으로 달려 들어왔습니다. 그의 품에는 제대로 서 있을 힘조차 없어 보이는 전우가 안겨 있었죠. 하지만 접수대에 있던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건 더러운 군복도 흘러내리는 피도 아니었습니다. 모두를 얼어붙게 만든 건 그 남자의 배였습니다. 엄청나게 부풀어 오른 배, 그렇습니다. 당신이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한 남자, 한 군인이 임신을 한 겁니다. 병원 전체가 정지된 듯 멈췄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고 감히 믿으려 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동현 박사가 급히 달려와 환자를 진료하고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모두의 눈앞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단순히 임신한 것이 아니라 쌍둥이를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부터 이미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은 더욱 미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젊은 군인의 이름은 준서였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배를 세게 움켜쥐고 있었고 마치 무언가 고통스럽게 안에서 끓어오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흐르며 두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신음소리 사이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안에 뭔가 잘못됐어요. 너무 아파요. 그의 옆에는 또 다른 군인이 있었습니다. 역시 군복을 입고 있었고 침착하려 했지만 친구만큼이나 두려워 보였습니다. 그는 급히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제 이름은 민재입니다. 우리는 같은 부대 동료예요. 그의 배는 몇 달 전부터 부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소화불량처럼 보여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런데 점점 커졌고 멈추질 않았어요. 병원에 가자고 여러 번 말했지만 그는 늘 괜찮다고 곧 나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거의 걷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통증이 너무 심했어요. 선생님, 저 안에 뭔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 순간 두 명의 간호사가 급히 들것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동현 박사와 의료진은 조심스럽게 준서를 눕혔습니다. 그의 몸은 떨리고 있었고 호흡은 짧고 거칠었으며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통증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그의 몸이 침대에 안착하자 아직도 믿을 수 없는 표정의 동현 박사는 조심스럽게 그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눈으로 본 것이 정말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손이 닿자마자 그는 깜짝 놀라며 손을 뺐습니다. 움직여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숨을 고른 그는 다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번엔 다른 지점을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그러자 그의 손가락이 밀려나듯 튕겨져 나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안에서 발로 차기라도 한 듯이요. 그는 얼어붙은 채 한 발짝 물러났고 눈은 준서의 배에 고정된 채였습니다. 이건 가능하지 않은 일이야. 충격을 감추지 못한 채 속삭였습니다. 그는 산부인과 전문이었습니다. 수십 번의 출산을 도왔고 수백 명의 임산부를 돌봐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태아가 움직일 때의 느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느껴진 그것은 분명히 그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준서는 남자였으니까요. 남자는 임신할 수 없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억누르며 상황을 통제하려 애쓰던 동현 박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검사실로 옮깁시다.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민재와 간호사들의 도움으로 들것은 병원 복도를 따라 밀려갔습니다. 준서는 고통에 신음했고 들것이 흔들릴 때마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는 듯 그의 호흡은 가빠졌고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검사실에 도착하자 민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선생님, 제발 그와 함께 있어도 될까요? 훈련소 때부터 친구였어요.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제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가까이 가지 말고 지켜만 보세요. 세 사람만 남은 방 안, 동현 박사는 차트를 들고 침대로 다가가 진지한 표정으로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이 상황은 그 어떤 장난도 착각도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집중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진통제를 투여하거나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상황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모든 걸 말해주세요. 언제부터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는지, 어떤 통증인지 알려주세요. 준서는 고통을 참으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한 9달쯤 됐어요, 선생님. 처음엔 작았어요. 그냥 일시적인 붓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커지더니 지금은 이렇게 됐어요. 도대체 제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방 안은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이제 곧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곁에 있던 민재는 침착하면서도 걱정 어린 목소리로 처음부터 모든 걸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처음엔 그냥 배가 살짝 부은 정도였어요. 뭔가 기름진 걸 먹었거나 과식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점점 커졌어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요. 며칠 전부터는 통증이 시작됐고 오늘은 그 통증이 훨씬 심해졌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안에서 뭔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고요. 동현 박사는 그 말을 들으며 재빨리 차트에 메모를 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이미 혼란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마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처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말이 안 돼. 의사의 머릿속에 떠오른 유일한 가능한 설명은 단 하나였습니다. 어쩌면 준서가 여성의 몸으로 태어나 이후에 성정체성의 전환을 겪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배의 모양, 그 움직임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비정상적인 임신일 수도 있지만 전혀 불가능하진 않은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조심스럽고 존중하는 태도로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서 씨, 너무 개인적인 질문일 수 있어 죄송한데요. 태어날 때부터 남성이셨나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반응하기도 전에 민재가 불편함을 감추지 못한 채 즉시 답했습니다. 마치 형제를 지키려는 듯한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선생님, 실례지만 지금 제 친구가 여자냐고 물으신 건가요? 말도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몇 년째 제 친구예요. 같은 부대에서 함께 훈련하고 함께 자고 함께 씻습니다. 만약 여성이었다면 제가 모를 리 없어요.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준서는 남은 힘을 다해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전 남자입니다. 항상 그랬어요. 의사의 등줄기를 차가운 소름이 스쳐갔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믿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땀이 맺힌 이마를 쓸어내리고 다시 배로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얹자 또다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이번엔 더 강하게, 더 분명하게, 마치 누군가가 안에 갇혀 나가고 싶다고 발버둥치는 듯했습니다. 민재는 점점 더 긴장한 얼굴로 혼란과 절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임신일 수 없어요. 선생님, 불가능해요. 그는 남자라고요. 충격을 더는 숨길 수 없던 동현 박사는 마치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내가 설명해봐. 어떻게 그의 배 안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지? 이건 임신 말기 아기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움직임이야. 난 이런 걸 수백 번 봤다고. 방 안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고요한 침묵을 깨는 건 준서의 고통스러운 신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의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안 되겠어. 당장 초음파실로 옮깁시다. 안에 뭐가 있는지 지금 확인해야 해요. 그는 단호한 손길로 침대를 밀며 빠르게 복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준서는 힘없는 목소리로 저항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그래야 하나요? 전 임신이 아니에요. 확실해요. 하지만 동현 박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걸음을 늦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임신이든 아니든 지금 이 움직임의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은 초음파뿐이에요. 민재는 진지한 얼굴로 옆에서 함께 걸었고 준서는 더욱 큰 고통에 신음하며 외쳤습니다. 알겠어요. 제발 빨리 좀 해주세요. 선생님, 더는 못 참겠어요. 세 사람은 병원의 밝은 복도를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해답 없는 질문처럼 공간에 매달렸습니다. 벽, 불빛, 기계 소리조차도 속삭이는 듯했죠. 도대체 그 남자의 뱃속에는 뭐가 있는 걸까? 침대를 밀며 동현 박사는 의사로서의 이성을 지키려 애썼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설명할 수 없는 뭔가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준서의 배에서 느껴졌던 움직임, 배의 모양, 차오르는 생명의 느낌, 이건 누가 봐도 임신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몸이 분명히 남자의 몸이라는 거였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초음파실에 도착했을 때 방 안의 공기는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차가웠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고 정적 속에서 시간마저 멈춘 듯했죠. 동현 박사는 떨리는 심장을 억누르며 초음파 장비를 들고 들어왔고 준서는 진료대 위에서 온몸을 웅크린 채 고통과 두려움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차가운 젤을 조심스럽게 배 위에 바르고 탐촉자를 갖다 댔죠.
민재는 친구 곁을 떠나지 못한 채 방 안을 서성이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몇 초 뒤 화면 속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두 개의 작고 선명한 태아 쌍둥이였죠. 의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속삭였고 민재는 그걸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저게 뭐죠? 저건 아기인가요? 동현 박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쌍둥이입니다. 지금 준서 씨 몸 안에 두 아기가 있어요.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민재는 아내의 초음파를 몇 번 본 적 있었기에 저게 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자의 배에서 그건 상식 밖의 일이었죠. 준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난 남자야 라고 중얼거렸고 의사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초음파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두 명의 건강한 아기입니다. 그 순간 준서가 비명을 질렀고 그의 배에서 양수가 터졌습니다. 방 안 공기는 얼어붙었죠. 의사는 그걸 알아차리고 양수입니다. 지금 바로 수술실로 옮겨야 해요. 라며 소리쳤습니다. 준서는 공포와 통증으로 정신이 아득해져. 이건 꿈이야. 난 임신할 수 없어. 를 되뇌었지만 그의 몸은 이미 출산의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수축은 점점 심해지고 얼굴엔 땀이 줄줄 흘렀죠. 민재는 옆에서 이건 현실이 아니야. 준서는 내 친구야. 어릴 때부터 같이 지냈어. 그는 항상 남자였다고. 를 중얼거리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의사가 민재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계세요. 모든 게 끝나면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지금은 이 아기들을 어떻게 꺼낼지 알아내야 했어요. 그들은 이미 나오고 있었거든요. 출산. 민재는 멍한 얼굴로 중얼거렸죠. 방금 출산이라고 하셨어요?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친구가 수술실로 실려가는 걸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안에서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고 조명이 켜지고 장갑, 메스, 모니터까지 출산을 위한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동현 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죠. 제왕절개해야 합니다. 이게 유일한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준서는 안 돼요. 수술은 싫어요. 라고 버텼어요. 의사는 놀랐습니다. 지금 진통 중인데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준서가 던진 한마디가 모두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는다면 다른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낳고 싶어요. 자연분만으로요. 그러더니 갑자기 주저없이 허리띠랑 바지를 3번에 훌러덩 벗어버렸죠. 그 다음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수술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의사는 들고 있던 걸 떨어뜨리고 간호사 한 명은 입을 틀어막고 또 한 명은 뒤로 물러났죠. 동현 박사는 입이 딱 벌어진 채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드러난 진실은 과학의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죠. 방 안은 극도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흰 조명이 방을 비추는데도 현실 자체는 마치 혼란의 안개에 덮여 있는 것 같았어요. 모든 시선은 침대에 땀에 절은 채 누워 헐떡이는 준서에게 쏠려 있었고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건 바로 그동안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던 그의 신체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비밀. 설명은 못하지만 모든 걸 이해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단서였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못했고 몇 초간 시간마저 멈춘 듯했죠. 그때 준서가 소리쳤어요. 그들이 와요. 느껴져요. 지금 나오려 해요. 그 외침이 마치 맑은 하늘에 번개치는 것처럼 침묵을 깨뜨렸고 방 안은 순식간에 비상상태로 돌입했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장비를 챙기고 도구를 준비하고 분주하게 움직였죠. 출산은 이미 시작됐고 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려면 시간을 거슬러야 해요. 그날 준서의 배가 처음 의심받기 시작하던 그 아침으로 후덥지근하고 하늘은 잿빛 구름에 뒤덮여 비라도 쏟아질 것 같은 공기였죠. 군기지 운동장 한복판. 민재는 거대한 군용 버스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버스는 곧 부대를 공항으로 실어 날라 아마존 밀림 속 비밀 기지로 가는 임무에 투입될 예정이었어요. 이번 작전은 체력, 정신력 모두 시험하는 생존 훈련이었고 병사들은 이미 버스에 다 탑승해 있었습니다. 어떤 병사는 창가에 기대 졸고 어떤 병사들은 조용히 얘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민재만 여전히 밖에서 휴대폰 화면을 초조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유는 단 하나, 가장 친한 친구 준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거든요. 출발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도 소식이 없었어요. 그때 팔짱을 낀 채 인내심 없는 표정으로 성호 상사가 다가왔죠.
이병 버스 탑승하십시오. 출발 준비는 끝났습니다. 민재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숨기지 못하고 말했어요. 중사님, 준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고 금요일 이후로 완전히 잠수입니다. 이런 적 처음이에요. 성호 중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지친 듯 말했죠. 그가 오지 않았으면 나중에 처리하지. 지금은 비행기를 타야 해. 군대는 누구도 기다리지 않아. 탑승의 명령이다. 그런데 그 순간 더욱 단호한 목소리가 대화를 끊었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 바로 지원대위였습니다. 키 크고 강인한 인상, 엄격한 얼굴의 남자였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그의 존재만으로 모두가 자세를 고쳐 세웠어요. 성호 중사는 즉시 돌아서서 거수경례를 하며 상황 보고를 했죠. 대위님, 이병 민재가 탑승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병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위는 차가운 눈빛으로 민재를 바라보며 물었죠. 누구지? 준서입니다. 대위님, 금요일 이후로 연락이 없습니다. 몇 년 동안 알고 지냈는데 이런 행동은 처음이에요. 뭔가 이상합니다. 대위는 턱을 만지며 시계를 확인했고 몇 초간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좋아. 버스 출발은 예정대로. 하지만 민재, 넌 나와 함께 남는다. 준서를 찾는다. 그렇게 민재는 급히 대위와 함께 군기지를 샅샅이 뒤졌어요. 사무실, 식당, 체육관, 심지어 쓰레기장까지. 그런데 흔적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간 곳은 오래된 창고였어요. 문을 열자 안쪽에서 약한 불빛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죠. 거기서 준서를 찾았는데 문제는 준서가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배가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른 상태로 누워있는 준서가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하고 땀에 흠뻑 젖었고 숨도 거칠게 쉬고 있었죠. 민재가 다가가자 준서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죠. 그들이 날 찾았어. 민재야, 이제 곧 나오려 해. 그 말을 마친 순간 준서의 배 안쪽에서 무언가 움직였어요. 아니, 움직인 게 아니라 밀어내고 있었어요. 뭔가 이건 사람이 아니었어요. 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뼈와 비늘 같은 게 잠깐 보였다 사라졌고 민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대위 역시 놀란 눈으로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창고의 천장이 흔들리더니 갑자기 형광등이 꺼지면서 어둠 속에서 들려온 건 울음소리.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의 기괴한 소리였어요. 준서가 마지막 힘을 내외쳤죠. 민재야, 부탁이야. 이걸 여기서 끝내줘. 민재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위가 군용 권총을 꺼내 건넸죠.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고 그 안을 봉쇄했어요. 그날 이후 군부대에서는 절대 접근 금지 구역이 생겼고 준서의 이름도 그날 있었던 일도 모두 공식 기록에서 사라졌죠. 단지 민재만이 매년 그날이 되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릴 뿐이에요. 준서야, 거기선 편하냐?